국내 기업들이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좀 돌입한 셈인데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거나 저평가 종목에 조금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200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 증가한 185조 원이고요. 순이익은 약 4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주가 지수와 더불어서 실적 현황들도 함께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기업의 실적, 영업이익으로 이제 대변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그런 영업이익이 좋아지면, 그러면 주가 지수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식. 그래서 실증적으로 과연 그것이 유효한지 여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최근에 2014년, 15년부터 지금 2017년 조금 더 진행된다면 2018년, 19년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강세장 랠리의 이 모습과 그 배경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07년까지 지속됐던 강세장. 당시 종합지수가 두세 배 정도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종합지수가 약 500포인트 정도 수준에 시작했던 것이 무려 2000포인트 가깝게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 때와 상당 부분 그 외견이나 내용상 유사하다 하는 그러한 분석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 2000년, 17년, 최근 17년간 현재 연도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 상장사 영업이익이 급증했던 해는 4번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2017년도, 금년도 그중 하나입니다. 2004년도가 있었고요. 2007년도, 2010년도, 그리고 2017년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2004년도에 상장사 영업이익,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그 전년 대비 62.5% 급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10.5%. 2007년도에 영업이익이 26% 호전됐고요. 지수는 32.3%.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2010년도 7년 전입니다. 영업이익이 40% 좋아졌고 종합지수는 22% 올라갔다는 건데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증가 작년 동기 대비 25% 글로벌 금년 토탈로 봤을 때 30%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3년간 즉 3년 전 2014년도 대비 우리나라 상장사 영업이익 증가 상장사의 영업이익과 비교를 지금 현재 영업이익과 비교를 해보면 약 80% 넘는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80% 이상 3년 전에 비해서 좋아진다는 건데 지금 2014년도 말 종합지수 대비 현재 종합지수 상승률은 불과 2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상황이 2004년도에서 2007년도 대세 상승 장세와 상당히 유사하다 하는 것을 전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입을 좀 해보면 그 당시 영업이익은 3년간에 걸쳐서 약 2배 정도 좋아졌다 그러고요. 그 당시 종합지수 2004년도부터 2007년도 딱 잘라서 보면 137%, 약 2.4배 정도 그렇게 좀 올라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0포인트를 기준에서 본다면 근 5000포인트 가깝게 지수가 올라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많이 올라간 것에 비해서 우리 종합지수는 이제 2400포인트 약간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 상승폭이 불과 2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재 실적이 금년뿐만이 아니고 내년까지 계속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종합지수 3000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시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건데 한 가지 다른 것은 2004년도, 2007년도 그 당시에는 펀드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뿐만이 아니고 국내 간접 펀드, 간접 투자에 의한 기관들의 현재 매수도 상당히 강해서 이른바 전형적인 지수 상승의 수급 구도인 쌍끌이 장세가
매년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금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죠. 오직 외국인만 좀 매수를 하면서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건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희망적인 것은 최근 들어 국내 내국인들도 시장을 좋게 보고 어느 정도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 ETF 시장에 수입되는 것을 보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이 되는 수순까지 진행이 된다면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힘이 배가 될 소지가 좀 높은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 삼아 말씀드릴 것은 그런 와중에 즉 2008년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은 매년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도만 했었다는 것이죠. 금년까지 9년 연속 매도고요. 그 개인들이 9년 동안 계속 매도했던 총 누계치 합은 46조 원이나 됩니다. 반면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81조 원이나 매수를 했다,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그 위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내 내국인들이 참여하는 수순이 나와야 될 또 그럴 가능성도 생겼고요. 그런 상태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잠재력은 보기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는 건데요. 금년 들어 코스피 상승률은 근 20% 가깝게 됩니다. 자, 코스닥은 오늘을 제외한다면, 오늘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포함하지 않는다면 불과 4.5% 정도밖에 금년 내내 여타 주요국 증시 모두들 10% 넘게 상승하는 그러한 글로벌 전체 대세 상승 장세가 나왔음에도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진 배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전 세계 증시는 4차 산업혁명, 또 금융주, 또 전통 제조업 중심의 전통 산업주를 중심으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진 것도 한몫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해당 종목, 주요 종목들의 밸류 차원, 밸류가 상당히 큰 차이가 났었다는 것이죠. 현재 대부분의 대형주들은 저PBR 가치주 성격을 갖고 있었고 실적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밸류가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의 핵심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탈하는, 동서도 이탈을 했고요. 최근 들어 카카오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또 시총 상위 12주의 구성을 보면 특정 섹터에 좀 편중되어 있죠. 바이오 종목이 현재 5개 있다는 것이고요. 향후 셀트리오 헬스케어 그리고 TC유진이 상장이 될 것입니다. 그들 두 종목이 상장을 하면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7개가 바이오주가 됩니다. 올라갈 때 그들을 사이클을 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수 전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주도 업종은 있죠. IT가 주도 업종입니다. 하지만 주도주는 잘 발견되지 않고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만 그건 테마주죠. 따라서 그들은 약간 좀 과열된 상태이기도 해서 접근하기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펀드 운영 스타일이 바뀌었죠. 패시브 펀드 성격이 강해졌고, 또 시장 지수 추종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도 그중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나 또는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사이클 선상에 있는 그런 흐름에서는 성장주들이 좀 불리하다는 것이죠.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종종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미래가치가 물가나 또는 금리 때문에 할인된다는 건데 그 할인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물가도 마찬가지고 금리가 높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단계별로 계속 할인이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금리가 올라갈수록 물가도 또 거기에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올라갈수록 원금 회수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즉 특정 섹터 내지 특정 종목에 대한 적용 PER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전은 30배, 50배씩 적용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낮아지게 됩니다. 20배, 15배 이런 식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긴축적으로 움직일 경우에 전반적인 자금 운용상
현재 위험 자산 배분을 할 때 현재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단계별로 조금씩 움직입니다. 송장전은 위험 자산군에 속하죠. 해서 그런 측면, 즉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세적으로 좀 불리한 상태. 모든 종목에 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전체 흐름은 그렇게 진행된다 하는 윤곽을 잡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